남양주시 태계원 주민이 만들고 운영하는 마을 미디어 마방. 안녕하세요. 마을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뉴스, 마을 방송 마방,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7월엔 유난히 많은 비가 내려 지역 곳곳에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피해를 입은 이웃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마방은 이번 달에도 마을의 소식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작복작 마방 소식입니다. 마방 소식지 동네방네 통건 29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마방 소식지는 학교, 도서관, 퇴계원역, 파출소, 그리고 상가 등에 배포됩니다. 모바일 소식지는 네이버 마을 카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지난 7월 12일 마방의 소중한 둥지, 마방의 사무실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사무실 없이 활동해온 마방에게는 참 뜻깊은 날이었는데요. 같은 날 저녁에는 후원인과 함께하는 심심함 나누기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방의 제4회 심심함 나누기 행사가 지난 7월 12일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한 심심함 나누기는 마음과 마음을 함께 나누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방의 1년을 돌아보고 후원인들과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모임은 마방의 새로운 공간에서 진행돼 큰 의미를 더했습니다. 공간 마방은 마을 소식지와 마을 방송을 만드는 마을 미디어 창작소이자 지역문화 소통 플랫폼으로 지역사회의 열린 문화 공간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행사는 2025년 마방의 사업 진행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후원금 회계 보고 그리고 후원인들의 진솔한 소감까지 의미 있는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감사한 분들의 관심과 후원에 힘입어 마방은 오늘도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마을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켜봐준 이들에게 그리고 함께 걸어준 이들에게 마방은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마방기자 박현주였습니다. 마방 기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취재부터 영상 제작까지 마을 이야기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한 배움의 시간인데요. 마방이 최근 진행한 2가지 교육 소식을 송룡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교육은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교육이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비영리 단체인 마방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는데요. 참여자들은 사회적 경제의 기본 개념부터 비영리 조직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설립 절차, 그리고 마을 미디어 사회적 협동조합의 실제 사례까지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두 번째 교육은 마방 핵심 기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차로 구성된 실전 중심의 교육, 이태영 감독님의 진행으로 영상 촬영과 편집에 대한 실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교육은 핵심 키워드인 바로 AI, 총 10명의 마방 기자들이 AI를 활용한 영상 촬영과 편집을 배워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역량을 키웠습니다. 마방은 늘 배우고 성장합니다. 지금까지 마방기자 송혜이였습니다. 퇴계원읍에서는 사랑과 정성이 담긴 고추장 나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7월 1일 새마을 남녀 지도자 협의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열어 정성껏 만든 고추장을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이어 7월 8일에는 생활개선회가 전통 방식으로 고추장을 담가 판매했으며 그 수익금은 퇴계원 중학교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역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는 여름, 퇴계원읍의 나눔 활동은 계속됩니다. 지난 7월 22일 퇴계원 바르게 살기 위원회를 중심으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뜻깊은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퇴계원역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는데요. 여성과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현장의 노력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퇴계원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돌봄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더운 여름 깨끗한 이불로 전한 이웃들의 정성, 현장 소식 김기섭 기자가 전합니다. 남양주 퇴계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퇴계원 어르신 클린데이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불 세탁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불 수거 세탁 배달 서비스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무더운 여름철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퇴계원 주민자치회 사회복지분과에서 기획되었으며 마을 자원봉사자들과 지역단체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미리 신청을 받은 가정을 방문하여 이불을 직접 수거하고 전문 세탁을 거친 후 깨끗하게 포장된 이불을 다시 어르신에게 직접 배달을 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퇴계원 어르신 클린데이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마방기자 김기섭이었습니다. 정성 가득한 손길이 모여 이웃의 밥상에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적십자 봉사원들이 마련한 사랑의 반찬 만들기, 그 현장을 정연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남양주시 금곡동 동북 봉사관에서 따뜻한 마음이 밥상 위에 담깁니다. 대한적십자사 남양주시 협의회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정기 반찬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매번 400여 개의 반찬이 정성껏 조리되어 남양주시 16개 읍면동 독거노인 가정에 전달됩니다. 지난 7월 9일에는 퇴계원 적십자 봉사회와 마루봉사회가 반찬 만들기에 참여하여 아침 9시부터 조리를 시작해 오후 1시경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영양 가득한 반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완성된 반찬은 지역별 봉사원이 직접 나서 한 분 한 분 어르신 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손길마다 정성과 따뜻함이 함께 전해졌는데요. 작은 반찬 하나에도 이웃을 향한 마음이 담겨있는 시간, 봉사원들의 꾸준한 헌신 덕분에 오늘도 누군가의 밥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맛방기자 정연옥이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우리 지역에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왕숙천 범람으로 침수된 임송 캠프장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복구 활동이 이어졌는데요. 마방의 차세원 기자도 직접 봉사에 참여하고 현장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난 폭우로 퇴계원 구리에는 새벽 3시 대피령이 내렸지만 다행히 물이 제방을 넘지 않아 주민들은 아침 무렵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왕숙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임송 캠프장엔 어른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 가전제품과 집기들이 침수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며칠 동안 무더위 속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 투입돼 침수 물품을 싣고 소독하고 정리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살아나온 걸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모든 국민, 주민, 봉사단체, 읍에서 나와서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단체가 함께 하셨는데 남양주 자치행정과의 이통장협의회에서 지역별로 16개 읍면동에서 같이 함께 하셨고 자유총연맹에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사시는 또 의원님들 또 보좌관들하고 또 어쨌든 자원봉사자분들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오늘 진행하게 됐고요. 다 곳곳에 각각 나눠서 지금 각자의 역할을 다 해주고 계세요. 캠프장 주인은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하다며 도움을 준 봉사자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마방기자 차세원이었습니다. 24일 퇴계원 자율방재단에서 퇴계원읍 지역안전팀과 위험수목 제거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번 작업은 공동묘지 7리 오르막길에 있는
위험 수목을 정리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계원 산대놀이 보존회의 생생국가유산 활용 사업인 나비야 퇴계원 가자. 수업이 6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첫 수업부터 7월 20일 마지막 수업까지 마방이 함께했습니다. 마무리 수업 현장을 김진주 기자가 전합니다. 나비야 퇴계원 가자는 경기도 무형유산 제52호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퇴계원 산대놀이를 퇴계원 산대놀이 학습마당 전통문화 캠프 2025 남양주 산대날래 등 교육체험 캠프 공연을 통해 생생하게 배우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 퇴계원 산대날래 학습마당이 오늘 이제 8번째 마지막 수업으로 오늘 마무리되는데요. 퇴계원 산대놀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아주 최고로 즐거운 여름이었습니다. 예. 어린 친구들이 또 선생님 하면서 따라주면서 또 춤도 굉장히 좀 잘 따라하고 아이들하고의 이 소통의 시간이 좀 더 있었던 게 또 기분이 또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직접 퇴계원 학습마당 수업에 참여해보고 나서의 느낌은 교육 그 이상의 감동이었습니다. 6살 참가자의 진지한 눈빛과 발걸음, 손사위를 보면서 퇴계원 산대놀이의 밝은 미래가 그려졌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탈춤의 흥과 멋을 즐기면서 전승 보존되도록 퇴계원 산대놀이는 쉬지 않고 달립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방기자 김진주였습니다. 이웃과 이웃이 만나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남양주 곳곳에 마을 공동체가 함께한 따뜻한 모임 현장을 정화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30일 남양주 정약용 홈그라운드에서는 지역 곳곳에 마을 공동체 대표와 시민 120여 명이 모여 2025년 공동체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이 자리는 함께 웃고 듣고 나누며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사는 일부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팀빌딩 프로그램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자연스레 어울리고 같은 지역을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공감대가 쌓였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마을 공동체에서 활동 중인 탄넨바움 남성 중천단의 멋진 공연이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밤바람 소리 나를 달리고 무엇보다 큰 호응을 얻은 건 주광덕 남양주 시장이 직접 참여한 무엇이든 물어보시장 코너였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질문을 하나하나 경청하고 정책 방향과 마을의 미래에 대해 솔직하게 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광덕 시장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는 공동체의 자율성과 다양성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느껴진 건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든든한 마음이었습니다. 공동체의 힘, 그리고 마을의 가능성이 더욱 빛난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마방기자 정화자였습니다. 이번엔 마을이 링 위에서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복싱 대회가 열렸습니다. 땀과 열정이 가득한 그 현장, 이은주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지난 7월 26일 금요일 퇴계원 다목적 체육관에서는 제19회 남양주시장배 생활복싱대회가 열렸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복싱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정당당한 성부를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는 남양주시 체육회 주최 남양주시 복싱협회와 사단법인 다봉주강으로 열렸으며 초등학생부터 60대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선수들이 링 위에서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생활체육으로 애들이 너무 시합하라니까 기분이 좋네. 아주 좋아요. 따봉. 개인이 어떤 그런 훈련과 테크닉을 이용해서 승패를 가르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스포츠가 우리 인간의 어떤 휴머너고 더 근접한 그런 운동이 아닌가. 경기장 한켠에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응급의료 차량도 대기하고 있었고, 대회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폈습니다.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진지한 눈빛으로 경기에 임했으며, 링 밖에서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응원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합이 끝난 뒤에는 메달과 상장이 수여되었고, 모두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성패를 떠나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대회는 복싱이라는 종목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무엇보다 서로를 응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 스포츠 축제였습니다. 지금까지 마방 기자 이현주였습니다. 이웃 마을인 남양주시 조안면에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영정과 동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다산 정신을 현대적으로 되새기려는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성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6월 27일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 유적지에서는 정약용 선생의 영정과 동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영정은 숙명여대 권희연 미술대 학장과 한명욱 교수가 함께 작업한 것으로 비단에 곱게 채색해 액자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모습을 한층 생생하고 품격 있게 담아내었다고 합니다. 동상은 박지연, 이기준 작가가 함께 만들었으며 청동과 화강석으로 제작되어 해배 이후 고향 여의당을 거니는 다산 선생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른손은 현재와 소통하고 왼손엔 책을 들고 있어 학문과 백성을 향한 그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에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영정과 동상 제막 행사를 계기로 우리 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오로지 실천을 제대로 하는데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를 상징하는 뜻깊은 조형물을 다산의 고향에 모시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앞으로도 다산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과 학문 그리고 시대를 품었던 정약용 선생, 그분의 정신이 다시 살아 숨쉬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방기자 전성기였습니다. 마방은 2025년 퇴계원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퇴계원에는 경충북로, 도제원로, 퇴계원로가 있습니다. 길은 교통수단이자 사람들의 삶터이기도 합니다. 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을 퇴계원을 기억하고 기록하고자 합니다. 요즘엔 보기 드문 기름집이 퇴계원엔 5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름집 문을 여니 볶은 곡식 냄새와 기계 소리가 반깁니다. 어릴 적 어머니 손잡고 오던 그런 방앗간, 그리움이 천천히 퍼집니다. 아침부터 찾아오시는 손님은 모두 오래된 단골이십니다. 여기는 유명한 집인데 기름집. 참기름하고 빼오고 사러 왔어요. 한 30년 됐어요. 이 동네에 와서 내가 늙었거든요, 이 동네. 저기 어르신 허기 할 때서부터 단골이네. 지나가더라도 그냥 안 둬요. 꼭 불러드려서 커피 한 잔이라도 주고 그냥 사장님이나 사모님이나 너무 착해. 단골이 많은 곳엔 다 이유가 있지요. 정직하고 정도 많으신 사장님은 좋은 깨를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하기가 힘든 이제 그에
이제 뭐 태풍이 많이 온다던가 뭐 이러면은 이제 구하기가 힘든 때가 있었어요. 가을마다 계속 일을 쉬는 날마다 지방 돌아다니면서 동네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깨 있냐고 물어보고 어르신들이 이제 항상 저희한테 이제 뭐 여긴 뭐 믿으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제부터 아버님도 항상 믿음 이렇게 손님은 항상 내가 이렇게 믿게 행동을 해야지 손님도 온다 이제 그런 거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희 오래된 기름집엔 단골도 많고 사연 또한 많습니다. 오셨던 분이신데 이제 저도 나오고 맨날 계속 그 어르신이 오시면서 저희하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 어르신이 어느 날 이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뭘 살 게 있는 게 오신 건 아닌데 인사를 하러 오신 것 같았어요. 이제 아주머니가 농사진 거 가져오시면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하니까 그게 인사하러 오신 것 같은. 그분은 아마 뭐 저희를 가족으로 생각하신 것 같고 저희도 또 가족같이 진짜 그런 이렇게 손님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가을엔 매운 고추 빻느라 날마다 눈물바람이고요. 여름엔 미숫가루가 한창입니다. 서럽기도 하고 너무 눈이 매우니까 지금은 이제 즐거워요 그냥. 대를 이어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오신 사장님, 인생 철학은 무엇일까요? 정직하게만 살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애써 지금처럼만 그냥 계속 해면 될 것 같아요. 마트에서 언제든 구매할 수 있는 기름과 분명 차이는 있을 겁니다. 짜셔갖고 드시면은 건강에도 좋고 맛도 더 좋죠. 태계원 기름집은 기름만 짜는 곳이 아닙니다. 기억을 담고 사람을 지키고 마을의 시간을 쌓아온 자리입니다. 오늘도 이곳은 고소합니다. 그 고소한 냄새 속엔 50년의 정성과 사람이 담겨 있습니다. 마방이 주최하는 제2회 영상 공모전이 열립니다. 주제는 남양주 핫플레이스 30초에서 3분 이내의 영상을 오는 8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남양주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상금 200만 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으로 담아낸 남양주의 매력을 기다립니다. 올 여름 갑작스러운 홍수로 마음까지 무거운 날들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함께 손잡고 다시 일어서는 마을의 힘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서로를 살피고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는 우리 마을 이야기를 다음 달에도 전하겠습니다. 마을 방송 마방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마방 김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